모든 것은 이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전무후무할 겁니다. 한 교실 안에 서울에 있는 경기중학교, 서울중학교, 배재중학교, 용산중학교 많죠. 그 아이들 다 한 번에 같이 있어요, 이렇게. 어느 방은 110몇 명입니다. 긴 판자떼기 하나 위에 앉는 둘이니까 초가집에서 배웠어요. 거기에 이제 입학을 시켜줬어요. 서울을 출발한 마지막 피난 열차가 대구에 도착했다. 거기에 보니까 A 기자라는 이름이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학교 르포 기사를 써놨어요. 예. 이런 게 있었나? 글만 있는데 네. 사진이 저희가 기증을 받으니까 이걸 이제 결합을 시켜서 저희가 찾기 시작했죠. 6.25 전쟁 당시에 피난 온 학생들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라는 거죠. 우리 이제 대전, 그다음에 네. 대구, 부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왔고 어른들만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그렇죠. 어른들이 아이들 손잡고 또는 지게에 태워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걷기 힘드니까 그 학생들을 위한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인구가 40만에 피난민이 30만이 왔다고 오. 했습니다. 대구가 30만의 피난민을 먹여 살린 거잖아요. 먹던 밥 한 그릇 수성천변에 갖다 주면 피난민들이 그거로 죽 10그릇을 만들어서 아이고.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 모래밭이 전부 게딱지 같은 운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닥다닥. 네, 예. 금호강, 수성천변 아무것도 할 게 없었다는 거죠. 당시. 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 그냥 수성천변에 흐르는 물만 보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피난학교가 생긴 게 1951년 9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한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피난학교 다니면서 미군 부대에 노래를 하러 왔는데 기록을 해서 현빈생을 만났습니다. 네. 이 얘기를 했더니만은 30분 동안 울어서 제가 아이고. 인터뷰를 못했습니다. 진공군이 쳐들어오니까 대동강을 건너야 산다. 그래서 자다 말고 그냥 걸어서 고루고루 대구까지 2달을 걸어간 거예요. 내려와서 집을 이제 얻은 게 남산동이야, 남산동. 엄마가 야, 명선아 옆집 가서 간장 좀 얻어와. 그러면 가서 안녕하세요, 피난민이다, 간장 좀. 그럼 또 다 줘요. 학교는 가야 되는데 동생 5살짜리하고 2살짜리하고는 거기 상다리에다가 묶어놓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나쁜 사람들이 막 잡아갈까 봐. 그리고 거기서부터 A, B, C, D를 배우고. 뉴욕타임즈에 대구 피난학교 소개돼요. 책은 고작 10권밖에 없는 교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집에 바이올린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철사줄 뭐 이런 것들 끼워가지고 선생님이 연주를 했다는 거다. 이게 바이올린 연주를. 그래서 아이들이 박수 치고 너무 좋았다고. 전쟁은 하더라도 네. 우리 학생들의 또 배움만큼은 멈출 수 없었다. 그 당시에 보면 막 묘지에서 또 했대요. 공부만 할 수 있다면 공부만 할 수 어디든. 있다면. 네. 막 그냥 임시 학교 같은 느낌도 좀 네, 드는데. 네. 천막학교요. 맞아요. 뜻있는 대구 달성군의 장학관, 장학사 두 분이 서울에서 피난 온 선생님들을 일일이 만납니다. 그럼 학교를 만듭시다 해서 정식 개교, 정식 폐교했던 학교가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학교. 자, 근데 이 대구 피난 연합중학교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장 먼저 움직였던 분은 예. 이 지역의 장학사라고 하셨나요? 네, 지금 기록으로는 장학사입니다. 대구 달성군 장학사 한 분, 장학관 한 분. 저희가 이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을 자손들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려고 몇 번이나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우리 어른이 달성군 장학사에서 한번 여쭤봐야지 이게 이렇게 생각이 나신다면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규모는 얼마나 됐어요? 58명 정도였다고 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3년 동안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그렇습니다. 다 품으신 네. 건가요? 그래서 앨범 보면 제가 앨범 사진 7장밖에 워터마크 못 지웠는데 네. 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더 확대해가지고 선생님 17분을 저희가 찾아냈었죠. 그때 하시던 선생님들 14분, 그다음에 대구에서 이경희 선생처럼 이렇게 하셨던 분 2분,
대구에서 어디 모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하셨던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장학사까지 포함해서 18분 저희가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때 교장 선생님 하셨던 영등포 여상에서 교감하시다가 내려오셔서 이 교장하고 올라가셨는데 그분 아들도 저희가 만났는데 어른이 더 이상 자리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약간 뭐 연합군처럼 선생님들을 구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은 선생님들이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다 전해주기 위해서 무던히 많이 노력했던 분들. 아까 바이올린 얘기도 했었죠. 이북말을 쓰는 김소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햄릿 대사를 줄줄줄줄 외우시고 맥베스 대사도 줄줄 외우시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대구에 군인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동문동에 그 군인극장 무대에서 연극을 올릴 때 이분이 지도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그 연극 연출가라고 얘기하는 김의경 선생이 그때 자기도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연기를 안 시키고 뒤에서 프롬프트만 했다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김소영 선생님 제일 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같은 대구 어린이들도 막 들어가고 싶고 좀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좀 서울 친구 사귀고 싶어서요? 특별한 학교 같다 아니, 그런 생각도 들고. 그 황순원 선생 아들 황동규 시인 이분들은 부산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대구에 피난 간 내 친구들은 학원이라는 잡지, 영남일보 이런 데 막 동시도 내고 하는데 내 대구에 피난 올 걸 왜 부산까지 왔을까 이렇게 같이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 같이 피난 온 선생님들이 이 학교를 차지하고 가르쳤으니까 훨씬 더 체계적이지 않았나. 아니 근데 교수님 뭐 배웁니까? 우리가 원래 배우던 거 배우고 있으면 집중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 2022년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들어갔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영상들이 이제 그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제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영수 우리 배우듯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배우지만 전쟁 그 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또 커리큘럼도 추가시켜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폭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 또 어떻게 숨고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되고 이런 매뉴얼들도 가르치는 것들을 봤는데 6.25 전쟁 때도 당연히 그런 거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사실 그때는 이제 이념의 대립이 이제 심했기 때문에 이념 내용 그다음에 뭐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적과 아군 구분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아마 교과서에 그다음에 교육 내용이 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런 해봅니다. 거요. 전시 생활. 우리도 싸운다. 학생들도. 그것보다 제일 재미있는 속인가 봐. 교과서가 탕크. 요거. 안 그래도 뭐 보여보세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예, 탕크도 있고요. 비행기, 군함 이런 게 저렇게 소책자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탱크가 오는데 저게 인민군 탱크인지 유엔군 탱크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군의 탱크가 왔을 때는 손들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나가고 그다음에 적군의 탱크가 올 때는 숨어 있어라. 원조 받은 종이로 찍으니까 저 32절짜리로밖에 만들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책 제일 뒷면에 보면 이렇게 중철도 하지 않았고 실로 꿰매지도 않았는데 만약 꿰매면은 1원을 더 내고 가져가라. 무님은 따로 받음. 탕크는 330원 비싸고요. 다른 책은 피난 학생에게 거저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과서인데 전쟁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왜 이걸 배워야 했나 그러면서 슬프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전쟁 당시에 군인들이 받는 거, 신병들이 받는 교육 자료 거기도 사실 비슷해요. 1번이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번째가 이제 왜 싸우냐 두 번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념 대립이라든지 좀 더 딥한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책인데요. 명기라, 서울 서남쪽 산골에서 공산군이 아직도 길을 쓰고 덤빈다는구나. 어제 그저께 동안에 2만 5천 명이나 중공군이 죽었대. 예? 아유 그렇게 많이 죽어요? 명길이는 입을 딱 벌리고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하면서 이 전쟁 상황에서 살아가는 이 모자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또 바라보는 또 봄의 풍경 그리고 또 여러 지역의 소식 같은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가지 나라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 당시 문교부에서 초등학교용에 9종, 그다음에 중학교용으로 3종, 그리고 총 12종의
전시 교과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학교 교과서는 조금 더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침략자는 누구냐? 자유의 투쟁. 좀 더 정치 경제로 더 파고든 제목인 것 같고요. 침략자는 누구냐 그 답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되겠네. 토론해봐야죠. 토론 수업을 해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부모들이 그렇게 애쓰면서 이제 하루살이를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 학교는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산국민학교에 또 그때는 뭐 학비 드는 것도 아니니까 여튼 또 집 근처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게 됐고 거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몇 달 지내다 보니까 또 그 서울 태평국민학교 대구 분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간판 걸은 학교가 생겨가지고 그리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교육 정책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 모양이에요. 서울에서 온 사람하고 분리를 시켰나 봐. 그래가지고 그 서울 피난 대구 남산 국민학교였습니다. 제가 4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더니 대구 피난, 서울 피난 대구 성남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처음에는 9월달 10월 중순까지는 그 화장터 근처 언덕배기에 노천 교실에서 수업을 했어요. 말이 노천 교실이지 그냥 언덕에 큰 나무에 칠판을 걸어놓고 선생님이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6학년이 한 반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한 반에 남녀 학생 해가지고 반반 이렇게 앉아서 약 한 50명 정도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학년 이제 1년을 거기서 마치고 그 당시에 중학교는 물론 대구에 있었지만은 서울에서 피난 온 학생들만 따로 가르치는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남산동인가 거기에 있었고 그 학교 바로 옆에 경복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경복여고가 다 타버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천막 학교였어요. 그 교실에 들어가면은 각 학교 그 중학생들이 그때 교복을 다 이제 까먹을 입고 모자를 다 썼는데 연합중학교니까 그건 아마 우리 역사에 전무후무할 겁니다. 뭐 그런 학교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교실 안에 예를 들면은 서울에 있는 경기중학교, 서울중학교, 배재중학교, 뭐 용산중학교 많죠. 그 아이들 다 한 번에 같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학교가 아니고 사람이 생기가 도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방에 많은 어느 방은 110몇 명입니다. 그러니까 긴 판자떼기 하나 위에 앉는 줄이니까 4명인가 5명이 한쪽에 앉고 양쪽입니다. 가운데 있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20줄이 5명이더라도 20줄이 넘어야죠. 거기다 칠판 걸어놓고. 그러니까 뚜껑만 있지만 옆은 그냥 환하게 극하다가 그 선생님들도 굉장히 열의가 있었고 그 피난살이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을 가르친다는 거. 거기가 보금자리고 거기서 깨우치고 배우고 그 선생님들이 그 입으로만 책은 없이 그리고 그때 부독본 이런 걸 어디서 교과서 배분도 잘 안 되고 이런 때인데 음악 시간 미술 시간에 그 사람들의 그 또 열의라든가 1952년 대구 연합중학교 3학년에 전학해서 공부했었습니다. 3학년 당시에
제가 배우기 시작한 악기가 바로 이 하모니카입니다. 일생 동안 제 취미가 된 악기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다 그랬겠지만 저도 점심을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름이 그래서 많이 싫었죠. 천막이기 때문에 그 천막을 뚫고 들어오는 그 햇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너무 더워서, 그렇다고 뭐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시간은 아마 영남일보가 그때 많이 팔려서 거기 가서 신문 받아서 한 20장 정도 받아서 그걸 팔면은 사흘을 한 끼도 못 먹고 식구도 안 가. 그러니까 나만입니까? 어리니까 엄마 할매는 안 넘어졌는데 나는 10끼째 학교 가가지고 수업한다고 앉아있는데 어느 틈에 깨보니까 엎혀가고 있어요. 그 2학년 처음 대구연합 시작했을 때 담임이 김소영이라는 분인데 우리말도 하도 어릴 때 일본 가가지고 일본 문학하고 한 사람이 돼서 시인인데 그 양반이 정말 집에 밥도 없는데 우리 데려가서 집에서 밥도 먹이고 한 양반이고, 그 양반한테 문학이 그 굽는 판에 오만 세계 문학 얘기를 얼마나 잘해 주시는지. 국어 선생님이셨지만 들어와서 그 세계 명작 소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는 저희가 정신이 이제 깜빡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은 다 기억을 못해도 그분 한 분만은 아마 잊지 못해요. 얘가 백충현이라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장한 친구예요. 피난물 중학교 같이 나온 친구고요. 김동근이라는 애고 칠성못에서 이제 사이다 마시는 거고. 이게 소년세계에도 내가 사진 소설에 나와가지고 이원수 선생이고. 글을 쓰는 게 재미가 있었고 그때부터 제가 어릴 때 시작한 그 학원 잡지 같은데 글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멀리 보면은 보면은 그때부터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죠. 교육박물관의 전 관장님으로서 그 피난학교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해서 네. 자료들을 직접 발품 팔아가면서 네. 어르신들 만나가면서 발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다 찾아보니까요. 40명 정도를 찾을 수 있었어요. 예. 그중에서 살아계신 분이 20분 정도였어요. 아이고. 저희는 8분 정도를 만났는데 나머지 분들은 인터뷰 안 한대. 왜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그 공공했던 옛날 시절 생각하니 아이고. 그때 어릴 때 뭐 다녔었지 뭐 이런 분도 계시고 1937년생, 38년생 분들이거든요. 네.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미국도 갔고요. 미국도 뭐 플로리다도 가고 엘버커키도 가고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어쨌든 이게 오롯이 좀 제 모습으로 발굴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제 원래 이 연구에서 구술사 연구가 되게 힘들거든요. 다양하게 증언을 하시지만은 다 공통적인 얘기가 점심을 먹은 기억이 잘 없다. 감각으로 가장 생생하게 남아 있는 건 아마 굶주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처럼 네. 서울과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갈등이라든가 네. 그런 거를 상상할 필요는 없겠죠. 막 텃세, 대구 사람이 텃세 보이고 제가 막 물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뭐 불편한 거 없었냐고 물으니까 말을 못 알아듣겠는데 말을 못 알아듣고 불편했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고민했는데 그게 그렇게 따뜻한 말이었다고.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 대구 폼 나는데 내가
네, 전쟁통에도 배움과 또 꿈,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던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학교. 학교란 모름지기 또 교훈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교훈이요. 화합, 성실, 활달, 강입니다. 네. 강의가 뭔가? 다른 건 좀 이해가 강직하다. 되는데. 강의? 굳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강직. 그러니까 전쟁을 겪는 나라의 학교의 교훈답죠. 그래서 화합, 성실, 활당, 강의 이 네 가지를 피난학교 졸업생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외우고 계세요. 그만큼 강렬한 교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훈도 교훈이지만 학교는 또 교가가 있어야 또 학교잖아요. 전쟁통에 이거 노래를 만들고 부를 수가 있나? 이 가능한 얘기였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 피난학교를 얘기를 할 때 제일 이게 하이라이트 부분인데요.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 사시는 그 마종기 시인의 집을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예. 비행기 타고 22시간이야 오지 마. 못 올 걸. 그리고 전화를 끊었고 그 다음 날 가서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셔서 70년 전에 그 비망록들을 다 내놓고 신이 나셔서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 교가가 있었습니까? 있었고 말고. 그리고 종이를 내놓고 적습니다. 가사를? 네. 발공산, 높은 봉은 뭐 삼각산 다 적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부를 줄 아십니까? 아, 내가 그건 잊어버렸는데 들어보나 아는데 이건 LA에 사는 김동근이가 부를 줄 알 거야. 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스피커폰으로 야, 동근아, 네 부를 줄 아나? 갑작스럽게 네. 교가를 물어요. 마종기 네 내보다 더 머리 나쁘네. 난 다 아는데 불러봐라. 예. 스피커폰으로 듣는데 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LA 라디오 코리아 제작국장인 후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녹음 차량 끌고 샌버나디노에 가서 김동근 어른 녹음해라. 그 파일을 작곡가한테 줘가지고 체보를 해서 우와. 그 소리를 이경화 선생한테 보내니까 피난 당시에 배웠던 하모니카로 가지고 자기가 반주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고 저는 중창단한테 그 악보를 줘서 중창단이 부르게 해서 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피난학교의 교가가 다시 교가. 복원됐네요. 피난 시절에 피난민 학교가 세워진 것도 참 고마운 일입니다. 더욱 고마운 것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구연합 중고등학교 교가가 제정되었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발공산 높은 봉은 백두산 줄기 삼각산 큰 기상을 여기서 본다. 자유 찾아 남쪽 하늘 먼 길에 모여 큰 고난을 양식 삼아 뜻을 기른다. 온결에 건지려 맹세 속에서 그 이상 드높거나 백은 앞중고등 와. 박수. 이게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학이니까 가사가 팔공산 높은 봉은 할 때는 대구잖아요. 네. 삼각산 그 기상 할 때는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사를 쓴 분을 궁금해서 누가 작사를 했냐고 하니까 조지훈 선생이 했습니다. 시인. 청록파의 조지훈 선생. 얇은 사 하얀 맞습니다. 국가를 성문을 고이 접어 쓰셨던, 나빌래라. 그분이 공군 구락부, 공군 문인 구락부의 부단장이었습니다. 예. 그 단장이 마혜송이었는데 아동문학가 마혜송. 네. 예. 마혜송 선생이 마종기 선생의 아버지입니다. 아. 그래서 야, 종기가 여 와서 중학교 다시 댕길 수 있다 하는데 그 학교 새로 짓다는데 당신이 교가 작사나 하나 해주지. 그걸 생생하게 들었답니다. 아빠 친구 아들을 위해서 마종기. 조지훈 시인이. 네, 아. 조지훈 선생이 작사했던. 아마 이렇게 부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우리 아들 학교에 그 교가가 없는데 그 교가 하나 좀 지어주게. 원고료 주나? 전쟁 마치고 보세. 그거 아이가. 이러면 되는데 이게 보니까 대구 인맥이 한 다리만 건너면 전부 지금
역사 속 인물들이에요. 대구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조지훈 선생 연구하시는 분도 깜짝 놀라시고 그래서 이게 문화와 역사적 맥락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마혜성 선생 같은 분은 대구의 어린이 헌장비를 제일 먼저 세우신 분입니다. 이 마혜종 선생님은 우리 방송에 나오셨잖아요. 시민의 품격 대구 아동문학편에서 잠깐 나오셨는데 마혜송의 꽃씨와 눈 사람, 호랑이와 곡간 같은 이런 작품. 마종기 시인은 우리나라 현대시의 약간 뭐 명예의 전당 이렇게 들어갈 정도의 이렇게 항상 상위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약간 울림이 강해요. 인간의 내면을 막 파고드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이 피난학교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도 신문에 또 학생 잡지에 또 기고하셨다는 아주 이름난 문사였습니다. 이미 조용필 씨의 노래 중에 바람의 노래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착한 당신 뭐 해도 뭐 생각하지 마 뭐 이런 가사인데 그게 마종기 시인의 시입니다. 그걸 작사가 양인자 선생이 조금 바꿔서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는데 그 바람의 노래라는 그 시를 들어보면 마종기 선생의 성품을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모니카 연주하셨던 이경화 선생. 예, 선생님의 또 부친도 부친이 알만한 분이죠. 소년세계 주관을 하셨던 이원수 선생, 고향의 봄을 작사하신 분이고 나의 살던 고향. 맞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최순애 선생이라고 오빠 생각, 덤뻑덤뻑 그 작사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최순애 선생이 오빠 생각 누가 또 작곡했습니까? 대구 작곡가 박태준 선생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묘하게 절묘하게 얽혀있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자꾸 알수록 무서워지는. 그러니까 대구가 큰일을 한 거죠. 역설적으로. 그때 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유치원 장군 편에서도 진짜 공군 종군 문학단 그 얘기했었을 때 그거랑도 또 연결되는 그게 아까 조지훈 시인께서 부단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고 전쟁사 연구도 저도 이제 계속하면서 사료 찾아다니는데 이런 걸 찾을 때마다 되게 희열을 느끼고 막 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인데 그 하나하나가 아니, 간장이 약간 인디아나 존스 같아요. 그런 느낌 받아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되게 좀 안타까울 거. 그래서 누구를 좀 만나보게 이러면 돌아가셨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그 뭐 아동문학과 하는 유경환 선생, 뭐 조선일보에 오래 계셨던 이런 분들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1953년 7월 27일에 그래서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휴전된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피난지에 이제 정착하는 분들도 생기고 난민촌 같이 막 이런 것도 이제 군데군데 남게 되는데 대구 역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남게 되죠. 학교가 바로 휴전 그 다음 해에 폐교를 하게 됩니다. 1954년 3월 31일 날 폐교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식으로 다시 서울로 복귀하게 된 거예요? 학생들이 하나하나 집으로 돌아가는 전쟁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하니까. 근데 감동적인 것은 한 학생이라도 남아있을 때까지는 문을 열자. 그렇게 해서 정말 폐교됐던 때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을 때 폐교. 피난학교의 마지막이 결국은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좋은 결말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런데 정말 성공한 학교네. 학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없어져 준 것. 그 수성천변에서 저기 수성교에서 저기 중동교까지 이쪽 천변에는 전부 고아원이었습니다. 전부 고아원이었고 상위 용사들, 상위 군인들이 이렇게 집단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식을 준다 그래서 안식원이라고 그랬는데 안식원, 고아원, 안식원, 고아원이 쭉 있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 자체는 굉장히 기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부모를 잃고 다친 사람들은 대구에서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분들이 이제 대구에서 계속 생존하게 되는 거죠. 대구가 교육도 시키고 남은 사람 도와도 주고 같이 살아도 가고 뭐 이런 도시 아니었나 싶어서 도시의 색깔이 조금 좀 다채롭게 느껴지는 곳이 대구입니다. 뭐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근데 이 친구들은 진짜 전쟁 난 세상이잖아요. 공부하고 유일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었을 텐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폐교가 되었다는 소식을 선생님이 알릴 될 때 그분들 반응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이 정말 대구 너무 고맙다. 정말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고맙긴 한데 할 말은 없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다. 아이고. 그때 마정기 선생님이 서울에 누구 만났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 그분은 못 뵀는데 아직도 동창회 하는가? 이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동창회를 해요? 4, 5년 전까지 했어요. 그래서 최영국 선생한테 문자 보내보고 하니까 동창회 했는데 요새는 연락이 안 오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중학교를 다니고 거기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지만 그 자기 동창회는 중학교 동창회를 제일 많이 간다고 그런데 피난 학교는 좀 종합 예술 같아요. 뭐 다양한 팩트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피난 학교 다닐 때는 뭔지 몰랐어요. 아니 뭐 가라니까 가고 어릴 때니까 뭐 이거 학교가 이래 그런 뭐 생각은 전혀 없었고 고맙기만 했고 그저 교복 입고 모자 쓴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좋아다니고 그랬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나들고 보니까 야 그래도 참 나라라는 게 고맙다. 대구 시민 전부가 각 학교가 분담해 주어서 낙제 안 하게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낙제 안 하게 분담을 다 해줬거든요. 그 분담해 준 것 때문에 대구연합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한 학년씩 다 올라간 학년으로 이제 땡기는 겁니다. 낙제 안 하고. 서울 피난 대구연합중학교 이름이 좀 너무 길지만 거기에 대한 기억들이 참 좋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 학교가 없었으면은 아마 적어도 제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가 힘들었을 거고 서울로 환도를 했다고 해도 아마 적어도 1, 2년은 아마 늦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서울 피난 대구연합중학교에 대한 아주 고마운 생각이 있고요. 대구가 이제 원천이에요. 네. 내가 가수가 된 이제 원천지가 대구야. 가수 이름 나고 그 남산동에 살던 집을 찾아갔어요. 신세를 갚으려고. 왜냐하면 그 주인 아줌마가 우리 엄마랑 다 나가면 내가 밥하면 자기가 와서 다 밥도 해주고 빨래도 도와주고 물찌개도 져주고 그 아줌마가 있어요. 근데 찾아가니까 뭐 이사가고 뭐 다 없죠. 그 열기는 세계 자랑해도 될 만큼 학교라는 건 저는 지금도 그겁니다. 선만 그어놓고 이게 학교다 그러고 나뭇깨기도 선생님이라고 모시기만 하면 교육은 일어난다. 그 최영국 선생이 가난해서 9끼를 먹고 교실을 버티지를 못해서 쓰러졌는데 그걸 친구인 백낙천 선생이 안고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여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밥만 먹다가 이제 너 집에 가라 하니까 집에 가면 틀림없이 굶을게. 그러니까 아직도 어지럽다. 그래서 한 끼를 더 얻어먹고 갔다고 최영국 선생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최영국 선생이 광산 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백낙천 선생을 도와서 창작과 비평을 설립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또 계속 이어지고 흘러 넘치게 그건 되네요. 엄청난 이게 문화의 물줄기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 고난을 기억 삼아 가지고 굉장히 다 열심히 또 기감이 되는 삶을 사시잖아요. 네. 그걸 보고 있으면 이 전쟁이라는 것을 개인이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있는지가 정말 너무 잘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막 울컥거리는 네. 울컥거림이 좀 드네요. 네. 전쟁 당시에 뭐 중고등학교 소년이었을 텐데 또 그때 배움으로 또 사회의 거목이 또 기둥이 되신 분들을 또 만나봤습니다. 이게 또 대구 피난학교의 또 의미일 것 같은데요. 이걸 김정학 선생님께서 관장님께서 하나하나 또 발굴하고 또 엮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또 이 시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감회가 또 더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빙산의 일각을 찾아놨지만 저는 대구 MBC의 매체 파워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달성군 장학사 후손분들도 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피난학교 선생님 열심히 가르쳐 주셨던 분 학생들의 손주가 이걸 또 볼 수도 있고 얘기들을 조금씩 해주면 그 모자이킹해서 큰 그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흘려 들으시지 마시고 좀 많이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회차는 전국 방송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사실 같은 것을 경험하는 친구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견뎌내지 않았을까. 자기 스스로 또 거기 만난 선생님들이 도와줬을 거란 생각하고 그게 원동력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발전을 위해서 참 많은 일들 하셨을 거란 생각 들고 평화를 위해서 사실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게 그런 소감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전쟁이 끝난 이듬해 3월 31일에 서울 피난 대구 연합중학교는 문을 닫게 됩니다. 이게 개교한 지 924일째 되던 날이었거든요. 밥을 못 먹고 굶어도 가야만 했던 학교, 동생을 상다리에 묶어놓고서라도 꼭 가고 싶었던 학교. 그 당시 폐허가 된 이 나라에서도 한 줄기 희망은 아마 배움이었지 싶고요. 그 배움을 향한 목마름이 결국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원동력, 힘이 아니었을까. 그곳에 또 중심에 대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민의 품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숨은 이야기들 갖고 돌아오죠. 고맙습니다.